그래서 우리 나가는 퀀텀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가면서 퀀텀이 나가는데 나가는 퀀텀이 프리 파티클인 경우 혹은 페이 스페이스를 볼 때 프리 파티클을 볼 때 이거를 우리가 플레인 웨이브로 기술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프리 파티클의 웨이브 펑션을 어떻게 기술하느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방법인 부피 V인 상자 안에 집어넣는 걸로 우리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이제 문제는 이거는 우리가 임의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인 답에는 이 양에 의존하면 안 되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했는데 그 양에 의존한다. 그럼 뭔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우리 그러면 이거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쓰겠다는 거야. 물론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피직스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무관해야 되죠. 근데 편의상 다음은 우리 내가 그거를 했었나? 내가 숙제에 그런 걸 냈었나?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을 쓴 거랑 양쪽 끝이 고정돼 웨이브 펑션이 양쪽 끝에서 0이 됐을 때 바운더리 컨디션을 쓴 거랑 두 개의 차이 그런 걸 숙제를 내가 낸 적이 있었나? 없었나? 못 봤지? 내가 이번 숙제에는 그런 걸 안 했나? 페르미 레벨 할 때 periodic boundary condition 어쨌든 나 1학기를 안 했으니까 헷갈려. 어쨌든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상자 안에 요 길이가 전부 다 L인 상자 안에 한쪽에 원점이 있고 다음과 같은 그 박스의 볼륨이 B가 L3승인 다음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서 뭐냐면 periodic boundary condition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쓰면 이거랑 같고 이거는 y를 L만큼 바꿔도 똑같고 숙제로 그럼 페이스 스페이스를 바운더리 컨디션이 아니라 양쪽 끝에서 웨이브 펑션이 0인 바운더리 컨디션을 쓸 때 페이스 스페이스를 계산하라고 해볼까? 그렇죠. 시험 문제 낼까? 모르겠다. 그거 나중에 하고. 다음 같이 쓰면 이 조건에 의하면 이 조건을 쓰면 물론 t에 대한 음수인 시간 t에서 지금 t는 일정하게 상관이 없고 이게 px 곱하기 x 더하기 py 곱하기 y 더하기 pz 곱하기 z니까 그 중에서 이게 성립하려면 첫 번째 거에서는 e to the i px l over h 바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x 대신 x 플러스 l을 집어넣으니까 차이가 나는 게 요만큼 차이가 나요. 여기 마찬가지로 두 번째랑 세 번째를 쓰면
이걸 만족하는 px, py, pz는 px는 이게 어떻게 되죠? 요 값이 2파이의 정수배면 되죠. 2파이의 정수배면 되니까 2파이 h바 l n1 py는 2파이 h바 l n2 pz는 2파이 h바 n3 n1 n2 n3는 정수. 만약에 우리가 양쪽 상자 표면에서 웨이브 펑션이 0이라는 조건을 쓰면 N1, N2, N3가 양의 정수만 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다음 것이. 그러면 우리가 토탈 트랜지션 레이트를 계산하는 거는 우리 아까 감마 K가 M으로 가는 스테이트인데 M으로 가는 트랜지션 레이트인데 그 중에서 나오는 파이널 스테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N 사실 N의 절대값에 N의 크기에만 의존하지만 요거에 뭐냐면 가능한 모든 N1, 가능한 모든 N2, 가능한 모든 N3에 대해서 더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N1, N2, N3가 상태수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상태의 수가 N1, N2, N3 세 개, 요 세 개로 만든 요 결합이 한 모멘텀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디스크리트한 정수이긴 하지만 우리 앞으로 P가 굉장히 큰 곳까지 다 포함을 하면 P가 굉장히 크면 P가 조금 변할 때 N1이 조금만 변해도 되죠. N1이 거의 연속적인 양이라고 보면 우리 N이 굉장히 커지면 아주 에너제틱한 파티클, 에너제틱하지 않으면 우리 이렇게 쓸 수 없지만 에너제틱한 파티클인 경우에는 요 N을 연속적인 변수로 놓고 연속적인 변수에 대해서는 저 합을 적분으로 이렇게 바꿔서 쓸 때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기억을 시켜주는 게 뭐냐면 우리 여기 있는 양이 우리 트랜지션 레이트를 우리 계산했던 게 우리 뭐가 있었냐 하면 디스트리뷰션인 델타 펑션에 의존했는데 그게 어느 주어진 한계가 아니라 에너지는 보존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운동량이 여러 개가 있으면 운동량 그 모든 가능한 방향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는데 어떻게 더하느냐? 한 에너지가 있을 때 N1, N2, N3가 삼고 있는 가질 수 있는 운동량의 개수죠. 그 가질 수 있는 운동량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N이 운동량이 커지면 N이 거의 연속적이어서 N에 대한 적분을 해주면 주어진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상태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해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는 D3승 N이라는 게 뭐냐? 이제 마치 N1, N2, N3 공간에서 이제는 PX, PY, PZ가 아니라 N1, N3, N2, N3 공간에서 DN1, DN2, DN3인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상태의 개수를 운동량 공간에서 페이스 스페이스라는 게 위치와 운동량의 공간에서
보는 거를 페이스 페이스라고 하니까 우리 요거는 어떻게 쓰냐면 마침 여기 있으니까 요거를 dpx, dpy, dp0 쓸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저거의 역수 L 2파이 h 바이 3승 dpx, dpy, dp0 L 3승이 부피니까 2파이 h 바이 3승 d 3승 p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지금 나오는 게 지금 나오는 거에 저 페이스 페이스를 보니까 일단 나와야 되니까 그 퀀텀이 나오는 경우 페르미 골든 룰에 의한 트랜지션 레이트는 2파이 오버 h 바 앞에 있는 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서메이션 인테그랄 v d 3승 p 2파이 h 바의 3승 phi m 람다 m phi k 의 절대값의 제곱 em0 h바 오메가를 에너지로 씁시다. 그래서 우리 드디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쓰면 아직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지만 우리 여기 있는 게 에너지에 대한 내가 EM 이거 적분을 하는데 요 P를 에너지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서 델타 펑션을 적분하면 델타 펑션은 없어질 거고 그래서 우리 더 이상 디스트리뷰션은 없어지지만 임으로 도입한 상자의 부피에 의존하는 양이 아직 있죠. 하지만 아주 좋은 상태가 됐는데 이제 이러면 우리 이제 그러면 여기서 D3승 핀 우리가 운동량 공간에서 운동량에 대한 솔리드 앵글을 생각해 보면 P 제곱 dP d 오메가 P 오메가 P라는 건 P의 솔리드 앵글을 얘기하는 거고 다음과 같이 쓰면 우리 여기 있는 요 양은 파이 over h 바 인테그랄 d 오메가 p v 2파이 h 바 3승 인테그랄 dp p 제곱 파이 m 람다 m phi k 제곱 델타 em0 플러스 2 마이너스 2k죠. 다음 같이 근데 이거를 에너지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는데 모멘텀에 대한 적분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쓰냐면
DE P제곱 DP DE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그러면 이제 왜냐면 P가 에너지의 함수일 테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다음을 적분을 해요. 그럼 여기 델타 펑션이 있으니까 E 대신에 EK-EK0 빼기 EM0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 양은 2파이 H바 인테그랄 D 오메가 P D 2파이 H바 3승 하고 P제곱 DPDE 파이 K M 람다 M 파이 K 절대값의 제곱을 E 대신에 EK0 빼기 EM0를 대입해야 되겠다는 거죠. 요 식이 복잡하지만 우리 이제 더 이상 델타 디스트리뷰션이 없는 디렉 델타 펑션이 없는 형태로 드디어 쓰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러면 조금 아까 얘기했던 여기 요 V는 우리 요 파이널 스테이트에 뭐냐면 퀀텀이 하나 나왔으니까 퀀텀이 하나 나온 그 퀀텀에 대한 웨이브 펑션 스퀘어 루트 V 분의 1이 있죠. 그거에 제곱을 하면 여기서 B분의 1이 나올 테니까 요 B랑 상쇄가 되는 거를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V에 대해서 의존하죠. 다만 요 안에 있는 양이 좀 복잡하죠. 요 안에 있는 양이 좀 복잡한데 그러면 이제 요 DPD 혹은 그거를 거꾸로 미분한 DDP 이걸 이제 구하면 되죠. 우리 이걸 알려면 2를 운동량의 양으로 쓰면 되죠. 자, 에너지를 운동량의 함수로 표현하는 이 관계식을 우리가 디스퍼션 릴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무슨 디스퍼션 릴레이션인가요? 디스퍼션 릴레이션은 광학에서 나오는 건데 광학에서 앵귤러 프리퀀시를 웨이브 넘버의 함수로 쓰는 게 디스퍼션 릴레이션인데 에너지를 H바 오메가 운동량을 H바 K로 쓰면 오메가를 K의 함수로 표현하는 거죠. 그걸 에너지를 운동량으로 표시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의 의미에서 디스퍼션 릴레이션이라 해요. 이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알아야 입자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DEDP를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입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입자가 나오는 입자가 매슬리스 우리가 앞으로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을 해서 포톤 같은 걸 봅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 E는 PC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에너지와 운동량이 리니어 디스퍼션 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 매시브한 경우도 있는데 우리 입자가 렐러티비스틱한 경우랑 넌 렐러티비스틱한 경우랑 디스퍼션 릴레이션이 다르죠. 근데 우리가 여기 학부에서 배우는 거는 넌 렐러티비스틱 퀀텀 메커닉스를 하기 때문에 넌 렐러티비스틱 파티클인 경우에는 길어. 제대로 썼나? 렐러티비스틱. E는 EM분의 P제곱. 따라서
매슬리스한 경우에는 저 괄호 안에 있는 P제곱 dpd는 dpd가 C분의 1이지. C분의 1. C분의 P제곱. 이거를 에너지로 쓰면 2제곱 나누기 C3승. 2가 H바 오메가면 H바 제곱 C3승의 오메가 제곱. 다음 걸 쓸 수 있고. 이 경우는 다 에너지로 표현해야 되죠. 이 안에 있는 걸 에너지로 표현한 다음에 에너지에다가 요 값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2의 함수로 써야 되죠. 이 경우는 P제곱 이게 포톤인 경우 P제곱 dpd는 P제곱 dpd는 DEDP의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DEDP는 얼마야? M분의 P네. P분의 M이네. P분의 M. MP. 근데 우리 요점은 에너지의 함수를 써야 되니까 P가 스퀘어 루트 2M이니까 M 스퀘어 루트 2M. 다음 것이. 그러니까 나오는 퀀텀이 매슬리스하냐 혹은 매스가 있는 넌 렐러티비스틱 파티클이냐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는 요 양에 어떤 거를 집어넣을 거냐 하는 거를 결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너무 복잡하니까 오케이. 그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우리 아까 본 것처럼 D3승 N 요게 에너지 E를 가지고 P와 P 플러스 N과 N 플러스 델타 N 사이에 있는 상태의 수였었죠. 이 상태의 수가 우리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2파 H 바의 3승 D 오메가 P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요렇게 썼으니까 이거를 P 스퀘어 dpd 이제 여기다가 D를 더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요 양이 사실은 뭐냐면 요게 요게 뭐냐면 B 2파 H바 3승 요게 사실은 D3승 P D인데 이게 사실은 D3승 N E죠. 그러니까 에너지 E에서 N과 N 플러스 DN 사이에 있는 상태의 개수를 에너지로 미분한 얘기. 단위 에너지당 상태의 수죠. 단위 에너지당 상태의 수. 그래서 우리 이거를 로 E라고 쓰고 단위 에너지 덴시티죠. 덴시티 오브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DE라는 에너지 사이에 있을 상태의 수죠. 단위 에너지당 상태의 수. 또 이걸 쓰면
여기는 요 감마 km은 2파이 h 바 y k ym 아이 그거 썼네 ym yk 로즈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수식은 간단하지만 우리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 있으니까 우리 헷갈리지만 다음과 같이. 근데 이거는 나오는 퀀텀이 하나 있을 때를 한 거죠. 하나 있을 때 페이스 스페이스를 한 거죠. n개 있으면 나오는 파이널 스테이트의 퀀텀이 n개를 이미트할 경우에 n개의 페이스 스페이스. 그게 복잡한데. n개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파티클 하나, 둘, 셋, 넷, n개까지의 한 파티클 1에 대한 상태의 수, 파티클 2에 대한 상태의 수, 3개에 대한 상태, 모든 상태의 수를 곱해야 되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니셜 스테이트, 파이널 스테이트. 파이 오버 h 바. v d 3승 pk 이게 하나당 h 바의 3승 k가 1부터 n까지 by f 람다 m by I 제곱 델타 EF 0 EI 0 아까 있는 거에서 EM 제로 대신에 파이널 스테이트 EF 이니셜 스테이트 그다음에 나오는 에너지가 하나가 아니라 까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다음과 같이 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왜? 요건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주죠. 근데 이 시스템이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면 모멘텀도 보존이 되죠. 모멘텀이 보존되는데 다 하는 것, 다시 말하면 P1 더하기 Pn 다 합한 토탈 모멘텀이 보존이 되면 n개의 인디펜던트한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죠. n-1개의 인디펜던트 모멘텀이 있으면 나머지 한 개는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n이 아니라는 거죠. n이 아니고 인디펜던트 모멘텀을 왜냐하면 모멘텀 컨서베이션 때문에.
근데 이걸 다 합한 걸로 쓰면 좋아 보이지 않을까? 다 합한 걸로 쓰면 좋아 보이지 않을까? 좋아. 그러면 이거를 다 합한 걸로 쓰면 모든 걸 다 쓰면 하나가 더 주어져 있으면 여기다가 모멘텀 컨서베이션을 요구하는 델타 펑션을 쓰면 되지 뭐. 이건 에너지 컨서베이션, 모멘텀 컨서베이션을 요구하는 델타 펑션이죠. 요거는 우리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 나와서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거 썼지만 우리 굳이 그럼 모멘텀 컨서베이션까지 눈에 보기 좋게 하려면 이것까지 집어넣고 이거를 그냥 모든 걸로 다 하면 앞에 이거 걱정한 인디펜던트한 모멘텀의 개수 걱정할 필요 없고 에너지와 모멘텀 컨서베이션이 한눈에 보이도록, 물론 디스트리뷰션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지만 우리 이걸 어떻게 없애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다음 거.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파이널 스테이트로 갈 때 n개의 퀀텀을 이미트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트랜지션 레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써서 PIT 특정한 상태로 갈 수 있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이건 트랜지션 레이시죠. 트랜지션 레이시인데 그러면 1에서 파이널 스테이트가 I가 아닌 걸 다 빼면 되지 뭐. F로 가는데 I로 남아있지 않는 걸로 하면 PI에 PI에 있을 확률이죠. 근데 여기다가 T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거예요. 다음 같이 쓸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토탈 디케이 레이시라고 생각해요. 토탈 트랜지션 혹은 레이트 토탈 디케이 레이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건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사실은 다음 같이 써요. 다음 같은 엑스포넨셜 팩터를 사실 전개하면 퍼스트 오더까지 전개하면 다음 것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 감마.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에 있다가 이니셜 스테이트가 아닌 다른 스테이트로 모든 가능한 다른 스테이트로 가는 트랜지션 레이트의 합. 우리 이걸 디케이 레이시라고 불러요. 물론 요거의 역수는 우리가 라이프타임이라고 하죠. 자, 드디어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에서 하모닉 포텐셜의 경우 이미션 레이트에 대한 트랜지션 레이트에 대한 포뮬레이션을 드디어 다 했어. 그럼 다 했으면 뭘 해? 이게 뭔지 알아야지. 그죠? 이제는 도대체 그럼 어떤 퍼터베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데 라고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수소원자예요. 다시 말하면 수소원자가 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로 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에너지가 포톤으로 나오죠. 포톤으로 나오는 거는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이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기 나오는 요 퍼터베이션이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일 텐데 그럼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은 에 대한 퍼터베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를 이번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역인 상호작용 전부 다 약자로 치. 이건 공대 학생들이 많이 쓰는 건데 우리도 이렇게 쓰면 세미나 같은 데서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인가? 저걸 알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럴 때는 항상 물어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 이제 아니까.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 퀀텀 미케닉스. 퀀텀 미케닉스에서 보려면 우리 여러분들이 고전적인 전자기학을 많이 못 봤으니까 우선 클래시컬 일렉트로마그네티즘에 대한 리뷰를 먼저 하고 그에 대한 리뷰를 하는 게 뭐냐면 다루는 기본적인 이퀘이션이 맥스웰 이퀘이션이죠. 드디어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시간에는 1학년 때 배웠던 적분의 형태로 나타나는 맥스웰 법칙을 미분 형태로 배웠을 테니까 미분 형태로 쓰면 다이버전스 B는 0, 다이버전스 E는 잠시만요. B 이게 다 SI 유닛에서 그래서 이게 B가 마그네틱 필드고 진공에서 로가 차지 덴시티고 J가 커런트 덴시티. 그래서 이걸 보면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로 B와 E의 대칭성 이런 걸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크게 두 개로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이거는 요 두 식은 소스에 의존하는 이퀘이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차지 덴시티나 차지 커런트 덴시티에 의존하는 이퀘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소스에 의존하는 식. 이건 소스에 의존하지 않는 식이죠. 소스가 없으니까. 소스에 의존하는 식, 소스에 의존하지 않는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론 이걸 적당히 결합하면 D로 dt 요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요걸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엡실론 제로 곱하기 요거에 대한 시간의 미분 요거에 다이버전스를 취하면 이건 0이고 똑같은 양이 주어지니까 둘 사이의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컨티뉴티 이퀘이션.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학에서는 맥스웰 방정식이랑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따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맥스웰 이퀘이션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나와요. 그러니까 맥스웰 이퀘이션 이 안에 전하가 보존된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그 다음에 물론 이 전기장과 자기장 안에서 전하를 띤 입자가 운동하는 거는 로렌츠 포스로 움직이는데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전자가 이거는 맥스웰 이퀘이션이랑은 달리 전자의 경우 뉴턴의 방정식을 쓴 거죠. 이게 고전적인 거죠. 그럼 이 고전적인 양을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하냐? 양자역학에서는 이걸 적당히 연산제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려면 우리가 보통 이런 전기장, 자기장이 아니라 보통의 경우에 해밀턴이언을 쓸 때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를 쓰죠. 그러니까 우리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나타나는 거를 포텐셜 에너지와 비슷한 형태를 쓰려면 우리 잘 알듯이 여기는 요걸 보면 전기장과 자기장을
스칼라 포텐셜과 벡터 포텐셜로 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포텐셜을 도입합니다. 다이버전스가 0이면 B가 컬 A면 이게 자동적으로 만족하죠. 그 다음에 전기장은 벡터 포텐셜을 스칼라 포텐셜 파이를 도입하면 다음 같은 양을 도입하면 그러니까 소스의 인디펜던트 요 식을 만족해요. 이쪽을 집어넣어 보면 여기서 나오는 A에 의존하는 부분은 저 앞 뒤에 있는 DADT에서 없어지고 남는 게 그레디언트 파이의 컬이 있는데 그레디언트 파이의 컬은 아이덴티컬리 0이니까 이 두 식에서부터 E와 B가 갖는 미분에서 얻는 양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을 다음 같이 도입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게 미분에서 얻는 양이기 때문에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이 유일하게 결정되진 않아요. 물론 상수만큼 차이가 있는데 상수는 우리 신경 쓸 필요 없고 미분하면 그게 아니라 뭐냐면 A 프라임 A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G G도 R과 T 함수 이렇게 놓아도 마그네틱 필드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다 컬을 취하면 컬 A 그레디언트의 컬은 아이덴티컬리 0이니까 컬 A 프라임이랑 컬 A랑 같은 거죠. 이렇게 놓으면은 근데 이렇게 놓는 순간 E는 변하죠. 여기 E가 변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대신에 phi 대신에 phi 플러스 dgdt 라고 놓으면 E 프라임은 우리 B 프라임은 B랑 여기서 B 프라임은 B랑 같고 E 프라임은 마이너스 dA 프라임 dt 프라임 dt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hi 프라임 를 하면 앞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dA 프라임 dA dt 플러스 그레디언트 dgdt 마이너스인가? 아니지 플러스지.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phi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dgdt 그래서 이게 G에 대한 게 상쇄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러니까 phi랑 A 프라임이랑 phi 프라임이 phi랑 A와 phi와 상수만큼 변하는 게 아니라 임의의 함수 G, R과 T의 함수의 하나는 그레디언트, 하나는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요 결합으로 주어지면 일렉트릭 필드 E와 마그네틱 필드 B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포텐셜은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고 전기장과 자기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텐셜이 저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놔도 똑같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구하죠. 그러니까 포텐셜이 유니크하게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포텐셜을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을 이렇게 변환시켜도 전기장과 자기장은 안 변해. 인베리언트예요. 이렇게 바꾸는 게 뭐죠?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 트랜스포메이션이 공간과 시간에 의존하죠.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은 로컬 트랜스포메이션.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을 다른 말로 전문가들의 용어로 쓰면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앞에 있는 이 게이지라는 거는 전혀 이상한 의미가 아니라 로컬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뜻이에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게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 다음과 같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는 인베리언트 하죠. 다시 말하면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은 게이지 인베리언트한 양이에요. 나중에 우리 다음 같은 게이지 인베리언스가 있으면 전하가 보존된다는 것도 사실 증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좀 그렇고. 자, 그래서 지금 요 게이지 인베리언스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거에 게이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 전기장과 자기장만 같으면 똑같은 피직스를 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부터 복잡한 일이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양자역학에서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을 다룰 때는 전기장과 자기장을 쓰는 게 아니라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로 쓸 거예요. 근데 다음과 같은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전기장과 자기장은 변하진 않지만 포텐셜은 변하죠. 포텐셜이 변하는데, 그러면 그 변한 해밀토니안으로 가진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이 원래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로 쓴 해밀토니안의 슈레딩거 이퀘이션과 같을까? 안 같아요. 문제죠. 안 같으면 문제가 있죠. 안 같아도 문제가 있지 않을 유일한 가능성은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 이렇게 바꿨을 때 나타나는 변화가 요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은 G에 의존하는 페이스로 나타나면 되죠. 페이스로 나타나면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페이스는 없어지니까. 그래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해밀토니안에 의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게이지 트랜스폼을 하기 전에 슈레딩거 이퀘이션과 페이스만큼 차이가 난다. 그래서 피직스는 변하지 않는다.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만 그거는 항상 글로벌 페이스일 땐 그렇고, 그렇지만 세상이 글로벌 페이스가 아닌 경우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 페이스가 차이가 나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페이스가 사실 물리적으로 중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별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거는 처음부터 그런 걸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을 해밀토니안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하는 걸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요 두 식만 썼어요. 요 두 식만 써서 요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은, 그러면 요 두 식은 어떻게 되냐? 소스에 의존하는 두 식은 어떻게 되냐? 이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걸 하나씩 살펴봅시다. 그래서 균이 다 지웠네. 그렇지만 우리 할 수 있지. 뭐지? 아씨, 균이 다 지웠어. 다시 써. B는 컬레, E는 마이너스 dA dt,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파이. 그 다음에 첫 번째 거. 첫 번째 게 뭐더라? 다이버전스 E는 앱실론이죠. 다이버전스 E는 마이너스 EADT 파이. 두 번째 게 뭐더라? 컬 B dt. 원래 이게 뮤제로 엡실론 제로인데 내가 C제로 쓴 거고 뮤제로 J. 여기서 이걸 쓰면 컬 A 그리고 이걸 쓰면 플러스 1 오버 C 스퀘어드 한 번 더 미분하니까 A dt. 뭘 안 쓴 거야? 그레이디언트 파이에 해당되는 거. 그레이디언트 디파이 dt. 요거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수리물리 시간에 많이 한 것처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아니, 가만 있어보자. 이거에 마이너스 플러스 그레이디언트 다이버전스 A. 여기 있는 양이 이렇게 두 개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C 스퀘어 D 스퀘어 A dt 스퀘어드. 그 다음에 요것도 한꺼번에 요거랑 같이 쓰면 다이버전스 A 요게 다이버전스 E에서 나온 거, 요게 컬 B에서 나온 거. 더럽게 복잡하죠? 더럽게 복잡한데 조금 아까 내가 설명한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E와 B가 변하지는 않는데 A와 파이는 변한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해? 이거에서도 A와 파이를 변하면 다른 식이 나오지 않나? 그죠? 그러니까 그 앰비규어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 게이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앰비규어티가 있습니다. 마치 이거랑 비슷해. 여러분들이 역학 문제를 풀 때 좌표축을 어떻게 잡아도 좋아. 좌표축을 잡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 답은 인베리언트. 어떡하나? 어떡하긴? 여러분들이 제일 편한 좌표계를 하나 잡아서 풀면 되죠. 이 중에서 우리가 편한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을 골라. 그런 걸 우리가 게이지 픽싱이라고 불러요. 게이지를 골라요. 그대로 못 쓰니까. 이걸 우리가 게이지 픽싱이라고 해요.
게이지를 픽스하면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이 특정한 형태를 가져요. 특정한 형태를 가지지만 나오는 피직스는 게이지 픽싱에 의존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게이지 픽싱을 하면 거기에 생기는 벡터 포텐셜과 스칼라 포텐셜이 만족하는 이퀘이션은 다른 형태를 띌 수 있어요. 굳이 내가 아까 했던 역학 문제의 어널로지를 따르자면 비탈이 있는 문제에서 비탈의 평행한 좌표계를 써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그냥 수평 수직 좌표계를 써서 하거나 문제를 풀 때 가속도가 성분이 다르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그렇죠. 피직스는 똑같죠. 그렇지만 그 좌표계에서 혹은 여기서는 주어진 게이지를 픽스한 곳에서 나타나는 A와 파이의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근데 게이지 초이스가 그러면 어느 하나만 할 수 있냐? 사실 게이지 픽싱은 무한히 많이 할 수 있죠. 게이지 초이스를 하는 거는 무한히 많은 방법이 있죠. 그렇죠? 무한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그 무한히 많은 방법 중에서 우리가 실제 많이 쓰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걸로 게이지 픽싱 중에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 비상대론적인 양자역학에서 많이 쓸 쿨럼 게이지. 쿨럼 게이지는 우리 전하 분포가 스태틱한 경우, 다시 말하면 전기장은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로만 주어지는 경우, 스태틱 charges. 그때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 좀 더 쓰면 벡터 포텐셜의 다이버전스가 0인 걸로 골라요. 0인 걸로 고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거 0이죠. 여기서는 요게 0이죠.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phi는 어디서 많이 본 양이죠. 그죠? 스태틱 차지 디스트리뷰션인 경우 전기장을 일렉트릭 포텐셜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파이로 놨을 때 다이버전스가 만족하는 이퀘이션이죠. 이때 나온 이 포텐셜을 뭐라고 부르죠? 쿨럼 포텐셜이라고 부르죠. 밑에 있는 식은 다이버전스 A 1 over C squared 잘 써야지.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A 플러스 1 over C squared D squared A dt squared. 다이버전스 A가 0이죠. d phi dt는 phi가 스태틱 차지 디스트리뷰션이면 phi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죠. d phi dt가 0이에요. 이게 0일 때 소스가 있을 때 이 밑에 있는 게 뭐죠? 마이너스 라플라시안 플러스 c제곱분의 1 t에 대한 이차이분. 요 결합이 뭐죠? 웨이브 이퀘이션. 쿨럼 게이지를 택하면 스칼라 포텐셜은 스태틱 쿨럼 포텐셜이 되고 벡터 포텐셜은 전자기파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죠.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우리 강의에서는 쓰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보면 로렌츠 게이지, 로렌츠란 걸 보면 상대론적으로 로렌츠 인베리언스가 있으니까 이건 전하가 움직일 때 that will say 1 over c squared d phi dt 가 0. 이게 로렌츠 게이지. 이렇게 고릅니다. 이게 왜 로렌츠 게이지냐? 로렌츠 인베리언트 하냐? 이거랑 1 over c dt를 모으면 요게 여러분들이 렐러티비티에서는 요게 4벡터라는 양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랑도 우리 A로 만들면 역시 4벡터예요. 4벡터라는 게 뭐냐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벡터가 뭐죠? 로테이션에 대해서 R 벡터처럼 변환하는 게 각성분이 R 벡터처럼 변환하는 게 벡터죠.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에서. 4벡터는 4차원 민콥스키 스페이스에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T와 X가 변환하는 것처럼 변화하는 4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걸 4벡터라고 해요. 요게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하면 요게 바로 여기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인베리언트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렌츠 게이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앞에 있는 그 식에서 집어넣으면 phi 원래 마이너스 dgt 다이버전스 A인데 다이버전스 A 대신에 마이너스 요거를 집어넣으면 dt 스퀘어드 요 식에서 이 조건을 집어넣으면 이게 0이죠. 전체가. 파이와 A가 똑같은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해요. 똑같은 웨이브 이퀘이션은 건 전부 다 벨로시티가 C죠. 밑에 있는 건 쿨럼 게이지랑 똑같은 파동 방정식인데 이 게이지를 택하면 스칼라 포텐셜도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해요. 렐러티비스티컬리 인베리언트한 포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같은 양을 써요. 그러니까 나처럼 입자물리를 하면 이걸 써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처럼 학부양자학에서 수소 원자가 전자기파를 내는 거는 요 게이지를 써서 앞으로 기술할 거래요. 보는 것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어떤 게이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파이와 A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다르고 따라서 물리적인 해석이 달라져요. 물리적인 해석이 달라지지만 나온 피직스는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한쪽에서 게이지에서 해석한 결과를 이쪽에서 해석하려면 둘 사이의 연관을 짓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제일 해석하기 쉬운 게이지를 먼저 골라서 하겠다는 거죠. 우리 앞으로는 쿨럼 게이지를. 자, 이제 기본적인 걸 했으니까 이제 해밀토니안을 만들어야죠. 여러분들이 고전역학 때 해밀토니안을 안 배웠지? 배웠나? 수리역학 시간에 배웠나? 아니면 어떻게 되나? 해밀토니안이 뭔지 모르는 사람. 고전역학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대답이 없지. 다르게 물어보지. 고전역학에서 해밀토니안이 뭔지 아는 사람. 한 사람. 고전역학에서 두 사람. 고전역학에서 해밀토니안이 뭔지 모르는 사람.
또 두 사람이야. 그럼 나머지는 뭐야? 어? 나머지는 뭐야? 오케이. 그렇지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해밀토니안을 처음 만드는 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학부 때 라그랑지안은 배웠나? 고연역학에서? 라그랑지안은 배웠죠. 여러분들 아직 연력학은 안 배웠나? 연력학은 4학년 때 배우나? 지금 배우고 있어? 그럼 연력학에서 그걸 뭐라 그러더라?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을 배웠나? 굉장히 자꾸 이상한 얘기만 하죠. 그러지 말고 해밀토니안을 만들면 돼. 자, 해밀토니안을 만들 텐데 고전적으로 해요. 고전적으로 해밀토니안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양제각적으로 하는 건 뭐죠? 나온 양을 전부 다 오퍼레이터로 바꾸면 되죠. 해밀토니안, 여러분들이 라그랑지안을 아니까, 혹은 라그랑지안을 알면 라그랑지안은 사실은 어떤 코디네이트 Q가 있으면 뭐 X라고 생각해도 되고 코디네이트의 시간의 데리버티브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1차원 포텐셜 에너지가 있으면 2분의 1 MQ 제곱 MQ 닷 제곱 더하기 Q의 함수. 해밀토니안은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서 코디네이트과 코디네이트에 대한 시간의 데리버티브가 아니라 코디네이트과 그거에 해당되는 카노니컬 모멘텀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이면 mv죠. q-v에 해당되는 거면 이렇게 정의해요. 그리고 나오는 해밀토니안은 p와 q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려면 해밀토니안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p, q 닷 다음과 같이 써요. 이런 걸 우리가 르장드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연력학에서 프리 에너지로 깁스 에너지, 프리 에너지를 바꿀 때 다음과 같은 리니어 릴레이션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쓰는데 이렇게 쓰고 나면 뭐 이 복잡한 건 알 필요가 없고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여러분들이 라그랑지안이 주어졌을 때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썼죠.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은 ddt dl dq 닷 dl dq 다음 같은 게 라그랑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죠. 하지만 이거는 두 번 미분하죠. 두 번 미분하는데 여기다가 요 해밀토니안을 집어넣으면 다음 같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전부 다 해밀토니안에 대한 1차 미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dxi dt 해밀토니안을 pi dpi dt 마이너스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예를 들어보면 2n분의 p제곱 vx로 주어지면 dm dx dt는 h를 p에 대해서 미분하고 n분의 p 그 다음에 dpi dt는 이게 뭐죠? dpi m 곱하기 d 스퀘어 x dt 제곱이죠. 이거는 x에 대한 미분의 부호를 반대로 붙인 거. 이퀘이션 모션이죠.
하나는 속도에 대한 정의, 이퀘이션 이렇게 다음 같이 줘요. 그래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다음 시간에는 할 수 있지만 해밀토니안을 줄 거예요. 전자기적인 상호작용이 있을 때 해밀토니안을 주고 그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맞나요? 다음 같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줬을 때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구했을 때 정말로 로렌츠 포스가 나오는지 그것만 확인하는 작업 아주 정황상의 증거로 우리 해밀토니안을 내가 쓰면 우리 그걸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